장례식장의 정적을 깨고 낡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집안의 진짜 장남은 바로 제 아들입니다. 그 순간 장내가 얼어붙고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간신히 짜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재벌가 저택 강씨 가문의 본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검은색 리무진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장례식장 앞마당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강씨 가문의 기둥이었던 장남 강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죠.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건설업에서 시작해 유통, 제조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수십 년간 가문의 터전을 닦아온 그였죠. 아버님께서 정말 가시는군요. 차남 강도윤이 검은 한복 차림으로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55, 대기업 상무로 일하며 형의 그늘에서 늘 둘째 역할만 해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지금 자신이 가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강도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자신의 시대가 왔다는 기대감까지. 이제 형이 없는 자리, 내가 가문의 중심이 되겠지.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형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계산을 하는 자신이 못마땅했지만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가문을 이끌어가야 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형은 항상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사업 수완도 탁월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아버지 강 회장은 당연히 장남인 형을 후계자로 여기며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강도윤은 늘 그런 형을 부러워하면서도 존경했고 동시에 자신만의 영역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기업 상무라는 직책도 그런 노력의 결과였죠. 여보, 아이들은 잘 오고 있나요? 며느리 윤미정이 남편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2살의 대학 교수인 그녀는 평소에도 현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둘째라는 이유로 항상 눈치를 봐야 했던 처지에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윤미정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몫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 저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내 자식들 미래까지 놓칠 수 없어. 그녀가 걱정하는 건 단순히 재산 분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문 내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체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그녀는 늘 큰 집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항상 한 발 뒤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죠. 큰형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서열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 자금, 그리고 미래의 사업 기회까지 고려하면 이번이 가문 내에서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서는 강 회장의 손녀 강하은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7살의 사회복지사인 그녀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진심으로 할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녀에게는 상속이나 가문의 권력 같은 것보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더 소중했죠.
하은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해주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은아,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말이야. 그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그녀는 지금 가족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하은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바쁜 사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손녀의 학교 행사에는 꼭 참석하셨고 생일 선물도 직접 고르러 다니셨죠. 우리 하은이는 마음이 착하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할아버지의 그런 조언을 따라 사회복지사가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강 회장을 추모하러 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강 회장과의 오랜 인연을 이야기하며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정말 의리 있는 분이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죠. 한 기업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다른 조문객이 덧붙였죠. 이런 분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문객들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강도윤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형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형만큼 훌륭하게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자신이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죠.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강 회장의 영정사진 앞에는 하얀 국화와 함께 그가 생전에 아꼈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할 때의 사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모든 것이 한 시대의 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정 옆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 회장이 두 아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전념했고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 내의 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 이 장례식장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모두 달랐죠. 상속 문제, 가문의 권력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가족들만 남은 장례식장은 더욱 고요해졌고 그 정적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라는 큰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서 이제 누가 가문을 지탱해 나갈지 그 무거운 책임감이 모든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장례식장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죠.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이미 돌아간 시간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온 것일까요?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시간이었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 사이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구두도 여러 번 수선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 매우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요? 조문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들만의 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죠. 더구나 그의 차림새나 분위기가 평소 아버지와 어울리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강 회장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특별한 인연이라고요? 윤미정이 남편 곁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인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그의 차림새로 보아 시아버지와 어울릴 만한 사업 파트너나 친구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관련된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타난 것일까요? 박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찬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여드린다는 겁니까? 강도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장례를 치르느라 이미 지쳐있던 차에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가족들만의 시간입니다. 조문을 하시려면 내일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처럼 보이는 공문서였죠. 그 서류를 보는 박철수의 표정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집안의 진짜 장남은 바로 제 아들입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죠. 강도윤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고 윤미정은 눈을 크게 뜨며 박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은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장례식장의 고요함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도윤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가문의 중심이 될 거라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장남이 따로 있다는 말은 상속 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 아들의 출생증명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들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공인기관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했던 추도의 시간은 사라지고 긴장과 충격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마저 어둡게 느껴졌죠. 영정사진 속의 강 회장은 여전히 자애로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윤미정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내심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숨겨진 장남이 있다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둘째 집안으로서 받았던 대우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이제 혹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 누이가 젊은 시절 강 회장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말하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강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속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사실일까봐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더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성명란에 분명히 강 회장님 성함이 적혀 있고 친자 확인 검사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들입니다. 강하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 진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서류들을 자세히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흥분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박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제 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젊은 시절 강 회장님과 사랑했고 아이를 낳았다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상 공개할 수 없었던 거죠. 강 회장님도 젊으셨고 집안의 체면 때문에 장례식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추도의 시간은 온데간데없고 예상치 못한 폭로로 인한 충격과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드려야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박철수 47입니다.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낡은 양복 소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차려입은 옷이었지만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강도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청업체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계급의식이 묻어났습니다. 재벌가의 차남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하청업체 사장이라는 신분 자체가 가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죠. 더구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관계요. 박철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누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죠.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바래고 약간 찢어진 곳도 있었지만 소중하게 보관되어 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누이 박영숙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1970년대 패션의 젊은 여성이었죠. 청순하면서도 어딘지 당당한 기품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곱게 빗어내린 모습과 환하게 웃는 얼굴에서는 희망에 찬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윤미정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시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예쁜 여성이네. 시아버지 같은 분이 관심을 가질 만도 하겠어. 197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누이가 21살 때였어요. 그때 강 회장님은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35살이셨죠.
사업을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박철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누이는 그때 백화점에서 일했어요. 미싱사였는데 정말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강 회장님께서 그 백화점에 자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1979년이라면 아버지가 결혼하신 지 몇 년 안 된 시점입니다.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정말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도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다시 가방을 뒤져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조카의 출생신고서입니다. 1980년 3월 15일생, 아버지란에 강 회장님 성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생신고서는 오래된 공문서의 냄새가 났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으로 쓴 글씨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아버지 성명란에는 정말로 강 회장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 조용히 다가가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할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허위 신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때는 신분 확인이 지금처럼 엄격하지도 않았고, 그는 필사적으로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원했습니다. 박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받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강 회장님의 모발을 구해서 검사한 결과예요. 검사 결과서에는 복잡한 과학적 수치들과 함께 명확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님의 모발을 구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동시에 궁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DNA 검사를 했다면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님께서 자주 가시던 이발소가 있었어요. 그곳 사장님과 제가 친구였거든요. 박철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린 끝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검사 결과 99.9%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DNA 검사라는 과학적 증거까지 나오자 더 이상 단순히 부정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근거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었으니까요. 영정사진 속의 강 회장은 여전히 자애로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하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드렸으면 되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조카, 아니, 강 회장님의 아들인 강민호가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인 제 누이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민호는 더욱 마음을 닫았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윤미정이 물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라졌어요. 적어도 가족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박철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원망할 것도 없고 산 사람들끼리는 진실을 나누고 살아야 한다고. 그 강민호라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윤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시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상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착실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늘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과 함께요. 강도윤이 다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감히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허튼 소리 집어치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그려왔던 모든 미래가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박철수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 아들의 출생 증명서, 그리고 친자 확인 서류까지. 그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제 조카가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뿐이에요. 박철수의 폭로가 끝나자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강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런 모독을 하다니. 당장 나가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차분했던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죠. 여보, 진정해요. 윤미정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혹시 회장님 재산 분배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둘째 며느리로서 항상 뒷전이었던 자신들에게 어쩌면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서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강도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조카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게 온 조문객들이 안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궁금해하며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죠. 저분들이 뭐 하시는 거야? 한 조문객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뭔가 말다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장례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두들 궁금해했죠. 더구나 평소 품격 있기로 소문난 집안에서 이런 소란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상속 문제로 다투는 건 아닐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요. 그런 집안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반박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상황이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박철수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박철수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경찰이 와서
이 서류들의 진위를 확인해 주면 좋겠어요. 윤미정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숨겨진 장남이 있다면 지금까지 큰형님이 가져갔던 모든 것들이 재분배될 수도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지만 동시에 가문의 체면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그분도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우는 게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될까요? 하지만 강도윤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차근차근 이런 모독적인 이야기를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사기꾼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박철수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라고요? 그럼 이 DNA 검사 결과도 가짜라는 말씀인가요?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들어보였습니다. 과학적 증거까지 가짜라고 하실 겁니까? 장례식장 밖의 소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던 구경꾼들이 어느새 1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웅성거림도 더욱 커졌죠. 진짜 뭔 일인지 궁금하네. 저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혹시 기자한테 알려야 하는 건 아닐까? 이때 정말로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나 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강도윤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정말 경찰이 와요. 당신 같은 사기꾼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박철수는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경찰이 와서 모든 걸 명확히 해주겠죠. 그는 자신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윤미정은 남편의 소매를 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밖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가문의 체면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은은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오해일까요? 그녀는 평생 존경해온 할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지금 벌어지는 상황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려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밖에 모인 조문객들이 경찰을 보며 더욱 술렁였습니다. 정말 큰일이 난 모양이야. 강씨 가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경찰관들이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조용해야 할 장례식장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찰관 2명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경력이 많아 보이는 중년의 경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강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가족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흥분되어 있었지만 경찰 앞에서는 조금 더 절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사는 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경사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박철수가 출생증명서와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들입니다. 경사가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는 폭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박철수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저를 외면했지만 제 조카만큼은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접 쓴 유언장이 있습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던진 충격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상속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유언장이라고요? 윤미정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상속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겉봉에는 분명히 강 회장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의 아들에게 라고 쓰여 있었죠. 강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아버지가?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봉투의 글씨가 아버지의 필체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 익숙한 글씨였거든요. 경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봉투를 확인해 봐도 될까요? 박철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경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것은 강 회장님이 제 누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이때 장례식장 밖의 소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차를 본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지역 신문 기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강 씨 가문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가 조문객들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큰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조문객이 대답했습니다. 상속 문제인가요?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 기자는 카메라를 준비하며 장례식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장례식장 안에서 경사가 봉투를 살펴보고 있을 때 박철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 누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전해주셨어요. 직접 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요. 언제 일입니까? 하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제 누이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였어요. 박철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강 회장님께서는 병원까지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윤미정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3년 전이라면 시아버지가 이미 연세가 많으셨을 때잖아. 그런데도 그 여자를 찾아가셨다고? 동시에 그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유언장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강도윤은 아직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시고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사가 봉투를 자세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일단 이 봉투는 개봉하기 전에 필적 감정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필적 감정이라고요? 박철수가 놀랐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보통 며칠은 걸립니다. 경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씨 가문의 장례식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뉴스거리였으니까요. 하은이 밖의 소란을 의식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에 알려질 텐데 할아버지 명예가 걱정돼요. 윤미정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상속 구조가 바뀐다면 자신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박철수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조카를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만이 목표였거든요. 저는 언론이 무서워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고인을 추모해야 할 공간이 진실을 둘러싼 논쟁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영정 사진만이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의 소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처음 한 명이던 기자가 어느새 서너 명으로 늘어났고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조문객들도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 장례식장 주변은 완전히 혼잡해졌죠. 평소 조용했던 저택 앞마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강씨 가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한 기자가 조문객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경찰도 오고 안에서 큰 소리도 나고 조문객이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저렇게 평화롭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다른 조문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강 회장님 같은 분에게 무슨 비밀이 있을까? 혹시 숨겨진 자식이 정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경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밖의 소란을 보며 이곳에서는 더 이상 조용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일단 이 자리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자분들은 서에서 조사받는 게 좋겠어요. 경찰서라고요? 강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서에 가야 합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와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건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품위 있게 살아온 자신이 경찰서에 끌려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철수는 오히려 적극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걸 명확히 밝혀주세요. 그는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식 기관에서 조사받는 게 오히려 좋아요. 이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죠.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강 회장님의 법률 고문을 해드렸던 사람입니다. 김 변호사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나서 급히 달려왔는데 무슨 일인지 들어봤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군요. 윤미정이 반가워하며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잘 오셨어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시아버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녀는 김 변호사야말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서류들을 들고 와서 온갖 허튼 소리를 늘어놓고 있어요. 김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박철수가 들고 있는 서류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서류들을 한번 봐도 될까요? 그의 전문적인 눈으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답게 서류의 진위를 가려내는데 익숙했죠. 박철수는 기꺼이 서류들을 건네주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보시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저는 가짜 서류를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동안 장례식장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히 출생증명서와 DNA 검사 결과를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진짜일 리가라는 표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죠. 김 변호사는 돋보기까지 꺼내서 서류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도장의 모양, 종이의 질감, 글씨체의 일관성 등을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했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들이네요. 김 변호사의 말에 강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믿고 있던 전문가마저 박철수의 편을 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변호사님, 그런데 위조일 수도 있잖아요. 강도윤이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요.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정밀한 감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보기에는 진봉 같습니다. 그는 특히 DNA 검사 결과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검사기관은 공신력 있는 곳이고 검사 방법도 표준적인 절차를 따른 것 같네요. 김 변호사의 대답이 강도윤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전문가조차 박철수의 서류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밖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취재진까지 도착해서 생중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금 저희는 강씨 가문의 장례식장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재 알 수 없는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의 숨겨진 과거가 폭로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주목됩니다. 방송 내용이 장례식장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은이 창문 너머로 밖의 상황을 보고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아버지 장례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걸 원하셨을까요? 박철수도 밖의 소란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조카를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려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언론의 관심까지 받게 되자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만 제 조카의 권리만은 찾아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봉투 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개봉하기에는 그는 밖의 소란을 의식했습니다. 언론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강도윤은 이미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뒤집히는 거네요. 형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윤미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장남이 따로 있다면 지금까지의 서열이 바뀔 수도 있어. 우리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을지도 몰라. 이때 밖에서 더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취재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문을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잖아요. 경찰관들이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무단 침입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취재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강 씨 가문에서 상속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숨겨진 자녀가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요. DNA 검사까지 받았다는 게 정말인가요? 장례식장 안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히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전 지역의, 아니,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일단 이곳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제 사무실로 오셔서 차분히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는 경험상 이런 민감한 문제는 언론의 시선을 피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게 좋겠어요.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강도윤은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고도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요해야 할 추도의 공간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논란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제안으로 모든 관련자들이 그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언론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기자들의 추격은 계속되었고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차에 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윤미정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박철수는 긴장한 모습이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박철수가 가져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봉투의 필적 감정을 받아보죠. 김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필적 감정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감정 전문가는 강 회장이 생전에 쓴 여러 서류들과 봉투의 글씨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조용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다만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바랐고 박철수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드디어 필적 감정 전문가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정 결과, 이 봉투의 글씨는 강 회장님의 친필이 맞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강도윤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가짜예요. 누군가 흉내낸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필압, 글자의 기울기, 특유의 획 처리 방식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위조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특징들이 많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강 회장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너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민호에게도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하다. 편지의 내용에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자식은 피로 나는 것보다 서로 지켜주길 바란다. 민호도 내 아들이니 가족들이 받아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는 간절한 부탁만이 담겨 있었죠. 강도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저런 편지 하나로 우리가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윤미정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편지에 상속 내용이 없다는 것에 약간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재산 분배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네. 박철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 조카가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요. 적어도 이제라도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강도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릴 이렇게 망신 주고도 감히 형이라 불릴 자격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상처받은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하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삼촌,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할아버지가 원했던 길 아닐까요? 하은이 너까지? 강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보세요. 하은이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로 지켜주라고 하셨잖아요. 미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박철수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냥 제 조카가 강씨 가문의 일원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DNA 검사 결과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회장님의 친필 편지까지 있으니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윤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강민호라는 분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인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강도윤은 여전히 갈등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드러나는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죠.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셨을까? 하은이 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 할아버지도 인간이셨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마지막에 책임지려고 하신 것 같아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가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그의 조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강씨 가문이 운명이 걸린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가 연락한 강민호가 도착한 것입니다. 25살의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실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죄송하고 또 반갑습니다. 강도윤이 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의 형태가 그랬죠. 정말 아버지의 아들일까?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윤미정도 강민호를 관찰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의 바르네. 그리고 어딘지 시아버지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첫인상부터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은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은이에요.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인사에 강민호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제 아버지겠죠?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생 만나보지 못했지만 늘 궁금했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상황상 저희를 인정하실 수 없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삼촌이 돌봐주셨고요. 강민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강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분노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강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해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는 잠시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나 하고. 하지만 삼촌이 강 회장님의 편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강민호가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고민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필적 감정, 그리고 강 회장님의 편지까지 법적으로는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습니다. 윤미정이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재산을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도윤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아니, 민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수용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서요.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조카를 위해 몇 년간 준비해온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미정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앞으로 가족 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아이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하은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강민호를 환영했습니다. 몇 달 후 강 회장의 상속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강민호도 정당한 몫을 받았지만 그는 그 돈의 일부를 가족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강도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민호를 진정한 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문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해나갔죠. 윤미정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통해 오히려 가문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더 안정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둘째 며느리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남긴 마음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가문을 무너뜨린 건 피의 비밀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한 우리의 욕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그 소동은 처음에는 가문을 갈라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죠. 강민호는 이제 정식으로 강씨 가문의 일원이 되어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화해의 길이었습니다. 비밀과 거짓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임을 모든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영정 앞에서 이제는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여 차례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이제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